웨이크업!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이 보셨던 2014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고사의 해설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준비하시고 없는 학생들은 그 카페 기출문제에도 선생님이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서 퍼 오시든지 아니면은 대수능 모의고사 사이트가 따로 있죠?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그 수능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최조 선수가 점 O에서 던진 공을 점 P에서 받을 때까지 최조 선수와 공이 각각 직선과 곡선 경로,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면, 자, 1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항상 이거죠. 직선과 곡선 경로를 제시하고 변이와 이동거리, 즉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게 출제 의도죠. 자, 그래서 최조 선수와 공이 5점에서 P점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그림을 보세요. 자, 손현재 선수가 5점에서 공을 던지고 P점에서 봤습니다. 중요한 건 동시에 던지고 5점에서 그 다음에 P점에서 동시에 봤죠. 즉 공과 이 선수의 운동 시간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오죠? 자, 거기에 기억을 보겠습니다. 이동거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이 최조 선수보다 크다. 맞죠? 왜냐면 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는 직선 운동을 하죠? 자,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네 변이의 크기는 공이 최조 선수보다 크다. 변이, 위치의 변화량, 즉 시작점과 끝점의 직선거리를 얘기하는데 시작점은 O, 끝점은 P, 선수나 공이나 같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평균 속력은 공과 최조 선수가 같다. 평균 속력,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면 평균 속력은 그렇죠,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가 되겠죠? 근데 전체 시간은 운동시간이고 공이나 선수나 같지만 분자에 들어갈 전체 이동거리가 그렇죠. 방금 기억을 푸셨으면 아시다시피 공이 훨씬 더 이동거리가 길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그래서 1번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인데 중요한 거는 물리투를 보는 수능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1번 문제가 항상 이게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쉽고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오니까 절대 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그림은 온도와 열에 대해 철수형의 내수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수업 시간에 그 연력학 강의를 보시면 섭씨 온도하고 활씨 온도하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를 기술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은 이 2번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아직 모의고사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2번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 범위로 확정이 돼서 그 전 범위에서 20문제를 출제할 때 이런 2번 같은 문제는 나올 확률이 조금 없죠. 지금은 6월 대수능 모의고사고 범위가 좀 좁아서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연력학 파트에서 나올 문제는 그 뒷장에 보시면은 뭐 16번 같은 경우 있죠. 그 정합변화, 정적변화, 등분변화, 단열변화의 그 그래프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지 이런 온도 개념에 대한 문제는 크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2번을 보시면 자, 그림을 보세요. 섭씨 온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섭씨 온도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죠. 물의 어느 점을 0도씨, 끓는 점을 100도씨, 그 사이 간격을 100등분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활씨 온도는 뭐냐면 어느 점을 거기 나와 있죠. 32도 F, 그 다음에 끓는 점을 212도 F, 즉 180등분을 한 겁니다. 그 등분 갭이 훨씬 작아졌죠. 180등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눈금 간격은 섭씨하고 같은데 얘는 절대 0도라는 개념을 갖고 왔죠. 기체 분자 모든 운동이 멈춰버리는 온도, 절대 0도. 자, 그러면 철수를 보겠습니다. 분자의 열 운동은 0도씨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0켈빈, 그죠? 절대 0도에서 멈춥니다. 철수 말은 틀렸고. 그 다음에 0을 보시면 이 물체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과 같다. 맞죠? 왜냐면 절대 온도하고 섭씨 온도는 눈금의 등분 간격이 같기 때문이죠. 근데 활씨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180등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민수의 얘기죠. 일단은 0이 말을 맞고 민수를 보시면 그 물체의 온도를 1켈빈 높이는데 1켈빈 높이는 데는 1도씨 높이는데 똑같은 열량이 들어갑니다. 눈금 간격이 같으니까. 됐죠? 근데 필요한 열량은 1도 F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보다 크다. 맞죠? 왜냐면은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하고 등분이 같은데 어느 점과 끓는 점을 100등분을 했습니다. 근데 활씨 온도는 180등분을 했죠. 그러니까는 눈금 간격이 섭씨 온도는 1 간격
한 칸의 간격이 이만큼이라면 화씨 온도는 180등분 했기 때문에 요 정도의 간격밖에 안 되는 거죠. 화씨는 요만큼, 그 다음에 섭씨나 켈빈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민수가 얘기했던 1켈빈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당연히 1도 F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이 영효와 민수가 맞는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도 전형적인 수능 문제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리시간 그래프, 변이시간 그래프, 속도시간 그래프, 가속도시간 그래프, 힘시간 그래프, 이런 그래프의 종류를 제시하고 여러분의 해석력을 묻는 문제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질량 1kg인 물체의 위치의 X성분과 속도의 Y성분을 각각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리1에서는 1차원상의 운동이 나오고 물리2에서는 이렇게 2차원상의 운동이 나옵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하고 면적의 해석이 꼭 필수라고 얘기했었죠.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X의 문제를 보니까 위치성분, 즉 변위시간 그래프죠. 왼쪽에 있는 거는 X축 운동에서의 변위시간 그래프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죠? VY라고 써 있습니다. 속도시간 그래프죠.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그 다음에 면적은 변위죠. 즉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위치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죠. 면적을 의미하는 게 없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기울기는 Y축의 가속도고 그 다음에 면적은 Y축의 변위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배점이 3점짜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보기 기호를 보시면 물체 운동 경로는 직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번에서 제시한 그 그래프에 제시한 내용을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칠판을, 첫 번째 강의는 열부제를 풀 거기 때문에 칠판을 되도록이면 아껴 쓰기 위해서 어지간한 건 말로 설명할게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여러분이 해석했으면 등속 운동이죠. 그죠? X축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X축의 운동을 시간에 따라서 변위를 해석했는데, 직선, 요렇게 직선 나와있죠? 1차 함수죠. 그 말은 등속 운동이라는 거죠. 즉 어떤 공이 요렇게 있는데, 공은 X축으로는 요렇게 등속 운동을 해갖고 가는데, 그죠? 근데 Y축은 뭐냐면 VYT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기울기가 가속도죠. 즉 Y축으로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X축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자, 굳이 그리자면 1초, 여기가 지금 기준인데 원점입니다. 원점. 여기가 기준 원점인데 1초 동안에는 X는 이만큼 갑니다. 근데 Y축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 간다고 하겠습니다. 자, Y축은 이렇게 묶음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1초 가니까 X축은 같은 간격이죠. 등속이니까. 근데 Y축은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또 1초 갔을 때 얘는 이만큼 가는데, Y축은, 자, 여기 Y축은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등가속도 운동이죠. 직선이니까, 속도시간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등가속도.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변위시간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등속이죠. 한 끗 차이에요. 자, 같은 1초 갭마다 얘는 일정한 간격이지만 Y축의 운동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가속 운동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자, 똑같은 1초 동안에 얘는 결국에는 여기 와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 또 1초가 지나면 얘는 여기 와 있다는 소리고, 또 1초가 지나면 지금 칠판에 높이상 안 그렸는데 대충 느낌이 오죠? 즉 얘는 X축은 등속, Y축은 등가속이니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원상의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기의 기억은 틀렸습니다.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죠. 자, 그 다음에 니네 물체의 가속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 아니고, 그쵸? 이거는 뭐 쉽죠? 플러스 Y방향이죠. 그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 해석하면 되니까 기억, 미은 다 틀렸고, 그럼 정답은 D그만 맞는 2번 정답인데, 자, 물체적인 알짜임의 크기, 알짜임 F 이퀄 MA죠? 자, 디귿을 풀겠습니다. F 이퀄 MA인데, 자, 문제 어딘가에 질량을 제시했겠죠? 1kg이라고 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X축으로는 가속도가 0이고 Y축으로는 가속도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죠. 그죠? 기울기 대충 암산으로 합시다. 2분의 6이니까 3이죠. 그럼 질량 1kg, 그 다음에 기울기는 3이니까는 3N이죠. 이거는, 이 3N은 Y축의 알짜임이자 이 물체 알짜임이죠. 이 물체는 X축의 알짜임은 없고 Y축의 알짜임만 있기 때문에 요거죠. 이 Y축의 알짜임이 곧 이 물체의 알짜임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디귿만 맞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수평면에서 벽을 향해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가 벽과 충돌한 후에 속력 V로 운동한다. 핵심이 나왔죠. V로 갔는데 튕겨나왔는데 V로 나왔습니다. 즉 벽과 충돌할 때 완전 탄성 충돌을 한 것 같죠. 실제로 지구상에 이런 충돌은 없지만, 자, 물체의 물리량 중에 충돌 전후가 같은 것만을 골라라. 자, 수업 시간에
역학 파트에서 했던 내용인데, 운동량 보존을 설명하면서 충돌의 종류를 설명하고 표를 하나 그렸을 겁니다. 자, 뭐 노트에도 있고 생각이 안 나면 강의를 한번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작 전범위 수능이 됐을 때 요 4번 같은 문제는 또 거의 나올 확률이 없는 문제죠. 지금 범위가 좁아서 얘도 출제가 된 문제인데, 생각을 해보면, 자, 공이 지금 여기로 V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V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을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은, 자, 그림을 작게 그려서 여기다 덮여놓으면 여러분이 초점이 안 잡혀서 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자, 얘는 이로 들어가니까는 Y축의 속도가 있고 X축의 속도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튀어나왔으니까는 X축의 속도가 있고 Y축의 속도가 있죠. 됐습니까? 얘는 XY축의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XY축의 속도가 있죠. 근데 잘 보면 얘는 Y축 속도가 이거였는데 충돌 후에도 Y축의 속도가 이거죠.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을 거기 때문에 얘의 Y성분을 분해하면 요게 나올 거고, 얘의 Y성분의 속도를 분해하면 얘가 나오는데 크기와 방향이 똑같죠. 즉 Y축으로는 충돌을 안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얘 X성분의 속도는 이건데 충돌 후에 얘 X성분의 속도는 이겁니다. 근데 크기는 또 분해해보면 같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충격력을 받고 충격량을 받은 거죠. 됐습니까? Y축으로는 안 받고 X축으로 받은 거죠. 뭐 조금 더 해석을 해봤는데 문제 자체는 쉬운 겁니다. 자, 같은 것만 고르랍니다. 보기에 기호를 보시면 운동량의 방향, 운동량은 벡터고 굉장히 간단하죠. 운동량은 이거였다가 운동량이 이걸로 바뀌었죠. 운동량이라는 건 여기 옆에다 써보면은 기억, 운동량 P는, 모멘텀 P는 질량 매스 곱하기 벨로시티, 속도 V의 곱인데 질량은 스칼라죠. 근데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벡터가 됩니다. 즉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 즉 충돌 전의 운동량은 이쪽, 북서쪽이죠. 충돌 후의 운동량은 북동쪽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틀렸죠. 자, 니은의 운동량의 크기 동그라미 해보시면 절대값만 물어보고 있죠. 방향을 제외하고 절대값만 물어보고 있으니까는 얘는 같죠. 그죠? 북서쪽, 북동쪽을 제외하고 MV값만 비교해봐라. 자, 질량 충돌 점이 안 변하고 속도의 크기도 안 변했으니까는 당연히 운동량의 크기도 안 변하죠. D는 맞고, 디귿의 운동에너지 말로 설명합시다.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2분의 1 상수 스칼라 질량 m 변함없죠. 그 다음에 방금 보였듯이 속도도 크기가 변함이 없으니까는 운동에너지는 스칼라량입니다. 즉 여기 있는 4번 문제는 벡터와 스칼라를 구분해보라는 문제 같은데, 운동량의 크기, 절대값이 들어가는 n은 스칼라량이니까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운동에너지도 스칼라량이니까 변함이 없죠. 운동량은 벡터지만 크기를 물어봤으니까는 절대값 변함이 없고, 운동에너지는 자체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2분의 mv의 제곱이 같으면 무조건 같아야 되겠죠. 니은 디귿이 맞는 5번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은 원래 순서라 그러죠. 그죠? 교육 과정상 뒤쪽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100점이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앞쪽에 들어와 있어요. 원래 이거는 굴절, 스네더 법칙이고 광학 파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저기 뒤쪽에 전자기 파트가 지난 다음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뭐 문제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앞자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실 9월이나 11월 수능에서는 아마 뒷장에 나올 확률이 커요. 원래는 그리고 이 5번은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물리 1에서 나오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리 2로 교과 개정이 될 때 바뀌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단색 강이 매질 A와 B를 지나 진행한다. A, B의 굴절률이 각각 N은 N2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이 5번 같은 문제는 그림을 조금 바꿔서 그리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테니까 보세요. 실제로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얘를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90도로 틀어보겠습니다. 틀어보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내가 지금 그리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 만나만 한번 봐보세요. 내가 잘 그릴 수 있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틀리면 다시 그리면 되니까. 자, 매질 A, 매질 B라는 단어는 살짝 생략을 하고, 위에가 매질 A라고 치고, 그 다음에 맨 위에가 공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매질 B, N2. 그 다음에 다시 공기겠죠. 여기가 다시 공기고. 자, 그 다음에 법선은 뭐 그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죠?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거를 요렇게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바꾼 거죠? 요게 그냥 요렇게만 바꿔야 되니까는 요렇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90도만 틀었다는 걸로만 그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요렇게 빛이 처음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표현된 법선이죠. 노멀 라인, 수직선입니다. 자, 법선이고 그 다음에 얘가 그림을 보니까는 요렇게 꺾였습니다. 요렇게 꺾였습니다. 요렇게 맞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법선이 그려졌고 요렇게 법선이 그려졌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꺾였냐면은 요번에는 여기서 요렇게 꺾인 것 같죠?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려갖고 칸이 좀 모질라요? 좀 옆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얘가 요번에는 여기서 요렇게 꺾였고 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법선이 여기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에는 뭐 거의 요렇게 옆으로 여러분 옆에 세워서 보면은 마지막에는 거의 안 휘고 그냥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 그래서 얘는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림을 다 그려봤습니다. 그냥 90도 꺾은 거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원래는 그냥 그 스네레 법칙의 개념만으로 푸는 건데 잠깐 써보겠습니다. 스네레 법칙 상대 굴절률 N1, 2는 매질 1에서 매질 2로 빛이 입사할 때 파동이 입사할 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상대 굴절률 N1, 2는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각도의 비로 표시하면은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의 비를 표시하면은 두 번째 매질에서의 속도분의 첫 번째 매질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파장의 비를 표시하면은 람다2분의 람다1이 되죠. 맞습니까? 두 번째 매질에서의 파장분의 첫 번째 매질에서의 파장.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식으로 푸는 문제는 원래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개념형으로 잘 나오죠. 그 개념이 뭐냐면 두 번째 매질에서의 굴절률은 분자에 와 있는데 두 번째 매질에서의 꺾이는 각도, 즉 굴절각은 분모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질에서의 파동속도는 분모,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질에서의 파장도 분모에 가 있죠. 즉 결론이 뭐냐면 어떠한 매질의 굴절률하고 그 매질에서의 굴절각하고는 반비례 관계고 또는 어떤 매질에서의 굴절률하고 그 매질에서의 속도도 반비례 관계고 또는 어떤 매질에서의 굴절률하고 그 매질에서의 파장도 반비례 관계죠. 맞습니까? 그럼 문제를 거의 다 푼 거랑 다름없죠? 지금 잘 보면 그냥 느낌적으로 빨리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빨리 풀려면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되죠? 자, 빛이 이렇게 왔다가 직진을 못하고 이쪽으로 꺾인다는 소리는 공기보다는 N1이 굴절률이 크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리고 공기는 거의 진공과 굴절률이 같기 때문에 무조건 N1이 클 수밖에 없겠죠. 또 일단은 빛이 꺾인 경로를 보면은 N1이 굴절률이 크고 만약에 N2가 N1보다 굴절률이 더 컸다면 더 법선적으로 꺾여야 되는데 이제는 바깥쪽으로 꺾였죠. 그 말은 N1보다 N2가 굴절률이 그쵸 작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쪽으로 다시 나갔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3점짜리인데 보기의 기호입니다. 단색광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보다 A에서보다 작다.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빛의 속력은 가장 빠른 매질이 진공이죠. 왜냐하면 진공의 굴절률이 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기는 1.0003입니다. 진공하고 굴절률이 거의 비슷하죠. 즉 빛은 가장 빠른 곳이 바로 공기 아니면 진공이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N1에서 이렇게 꺾였다는 소리는 얘의 굴절률이 공기보다는 크다는 소리인데 그걸 모르더라도 보기의 기억은 출제를 조금 쉽게 해준 거죠. 단색광의 속력은 무조건 진공이나 공기에서 가장 빠릅니다. 되셨습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면은 매질 1이 공기보다 굴절률이 작다는 소리인데 그럼 좀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해리포터에서 보셨던 투명 망토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만들기는 약간 아직 기술이 조금 부족한 거죠. 굴절률이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음수. 굴절률이 음수가 나온다.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논술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은 일단 틀렸죠. 그 다음에 니네 N1하고 N2하고의 대소관계. 아까 했죠? 여기 왔을 때 N2가 N1보다 컸으면 법선적으로 꺾였겠지만 N2가 N1보다 작으니까 바깥쪽으로 꺾이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의 단색광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굴절률하고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인데 누구의 굴절률이 큽니까? N1의 굴절률이 크니까 N1에서의 파장이 더 짧겠죠. 그러면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고 돼야 되죠. 그래서 니은만 맞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자, 6번을 보시면 역학 문제 같죠? 자, 6번은 전형적인 수능 문제 유형 중에 한 개입니다. 6번은. 그리고 앞서 풀었던 그 5번의 이 과학 문제 있죠? 얘도 전형적인 수능 문제 중에 한 개가 될 겁니다. 올해 아직 기출문제가 없고 교육과정이 바뀌고 첫 해 수능이기 때문에 얘가 20개 유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는 20개 유형 중에 한 개가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왜냐면 물리1에서 그랬거든. 수능의 유형 중에 한 개였거든. 근데 물리1에서 빠졌으니까 당연히 물리2의 유형 한 개로 꼭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내지는 전반사와 함께 나올 겁니다. 불절과 전반사. 자, 6번을 보시면 그림 가는 질량 1kg 물체가 용체로 연결되어 단진동, 용체의 단진동,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죠. 아마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가는 물체 작용하는 RF를 물체의 변이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왼쪽 그림 가그림을 보시면은 진폭이 0.1m인 것 같죠? 왼쪽으로, 중심에서부터 왼쪽으로 0.1m, 오른쪽으로 0.1m 왔다 갔다 단지동하죠. 그 다음에 용철상수는 안 나와있으니까 뭐 찾아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지금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원점인 0일 보시면은, 0인 지점을 보시면은, 거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성력은 0이어야 되죠. 이 물체의 R자임은 곧 용철로부터 오고, 용철의 탄성력이 R자임이 되는데, 마찰이 없으니까. 근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지점, 즉 원점에서 F값은 당연히 0이 돼야 되죠. Y축값은. 자, 그 다음에 가장 압축되거나 가장 팽창됐을 때 힘은 최대로 늘어나야 있어야 되겠죠. 그 그래프가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을 담은 그래프죠.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이 문제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100점도 2점짜리고. 자, 기억해. 용철 상수는 100Nm/m이다. 자, 용철하면은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셔야 되는 게 요거죠. F equal KX. 편의상 마이너스는 복원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잠깐 제외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장 압축됐을 때 마이너스 0.1이라고 써있죠. 가장 마이너스 0.1, 가장 압축됐을 때 R자임이 10N이 나옵니다. R자임은 편성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10N은 비례상수 K, 용철상수는 비례상수가 아니고 용철상수는 아직 모르고 찾아야 되고, 가장 압축된 게 0.1m죠. 또는 가장 팽창된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용철상수 탄성계수는 100이 나오죠. 0.1분의 10이니까는 100Nm. 기억은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진동을 묻고 있죠. 자, 니은의 단진동, 얘가 기억이었고, 자, 단진동 할 때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죠.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기억을 풀어야 니은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K값은 방금 찾았죠? 100이었고, 그 다음에 질량은 1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0분의 1은, 그쵸? 10의 마이너스 2승. 0.1의 제곱이죠. 그럼 루트 바깥으로 0.1이 나올 거니까는 0.2 파이. 단위는 세컨드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물체의 속력이 들어간 식은 운동량, MV.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르면 가장 압축되거나 가장 팽창되어 있을 때 이 물체에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밖에, 가장 압축되거나 가장 팽창되어 있을 때는 이 물체의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그쵸, 탄성에너지고, 왜냐면 정지하니까 압축이나 팽창되어 있는 지점에서는 오로지 탄성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고, 평형점으로 스쳐 지나갈 때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운동에너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평형점에서의 운동에너지는 가장 압축되거나 팽창된 지점에서의 탄성에너지가 맞죠. 자,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니까, 자, 양변에서 2분의 1 지우고, 문제에서는 V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질량은 1kg이었지, 아까. 그러니까는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암산으로 합시다. V는 루트 KX의 제곱인데, 다시 한번 쓸까? 이 옆에다가 살짝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V는 그러면 루트 K 곱하기 X죠. 맞죠? 자, K는 100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있죠? 100 집어넣고. 그러면은 10의 제곱이니까 10. 그 다음에 X는 0.1. 그러니까는 1m/s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미안합니다. 요걸 보라는 게 아니네. 참. 좋은 경험했죠? 디귿에서 물어본 건 속도를 구하라는 게 아닌데 내가 착각하고 지금 속도를 구했는데, 디귿은 알고 보면 슈레이드, 출제한 분도 있는데 슈레이드가 그러면 안 되죠? 쉽게 출제를 하신 거죠. 여러분 맞추시라고. 물체의 속력은 0.1m일 때가 x = 0일 때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0.1에서는 가장 팽창되거나 압축돼서
특히 0.1이니까 가장 팽창돼서 정지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평행점을 스쳐 지나갈 때보다는 무조건 속도가 작겠죠.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뭐 잘 됐죠? 한번 찾아봤으니까 찾아보세요. 다음은 이런 게 나올 거니까. 자, 기억니은이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보니까 포물선 운동 같죠? 자, 그림은 지면의 한점 5로부터 높이 1.2m인 곳에서 공을 속력 V로 던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평행 광선을 각각 비출 때 지면과 벽면에 나타나는 그림자의 위치를 5점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보세요. 0.2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자, 표하고 그림하고 한번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얘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7번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면에서부터 1.2m 높은 곳에서 속도 V로 이렇게 던져갖고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시간이 0초일 때 그림자의 위치를 보시면 0이고 벽면은 1.2. 즉 그림자의 지면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자가 나타나는 곳인데 X축에 변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 표는. 그 다음에 벽면이라고 써있는 그 세로줄은 그쵸 Y축의 변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시간이 0초일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죠? 0초일 때 여기가 지면이라면 1.2m 이렇게 1.2m 떨어져 있고,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그 다음에 0.2초가 지나면 표를 보세요. 지면에서부터는 1m, 그 다음에 벽면에서부터는 2m라고 나와있죠. 0.8m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벽면으로부터 여기는 1m, 여기는 1m, 여기는 0.8m인 것 같죠? 자, 그래서 공이 여기 있는 것 같죠? 여기. 그 다음에 0.4초. 자, 여기 표현해보면은 얘는 지금 0초고, 얘는 0.2초일 때고, 그 다음에 0.4초일 때는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또 1m 오른쪽으로 갔고, 위로는 0.4m 같습니다. 중력 가속도 때문에 0.8m, 0.4m 이렇게 가는 곡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0.2초가 지나니까는, 신기한 게 나왔죠? 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2.4m인데, 0.2초가 지났는데 또 2.4m. 여기란 소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 얘는 결국에는 이게 지금 0.4초고 이게 0.6초인데 표를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어딘가에 포물선 운동이니까 이 어딘가에 분명히 최고점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몇 초입니까? 그쵸? 0.4와 0.6의 중간인 0.5초가 이 공의 최고점을 찍었을 때겠죠. 그러면은 뭐 하나 풀었죠? 보기에 기억을 보시면 최고점 도달 시간은 0.5초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그려봅시다. 자, 0.6초, 0.8초면은 이제 얘랑 똑같겠죠? 요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0.6초가 지나면 여기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표에 있는 거는 다 그린 거죠. 얘가 0.8초고, 여기까지가 다죠. 여기가 2m인 것 같습니다. 맞네? 얘하고 2m. 자, 그러면은 그 표 밑에다가 여러분이 좀 더 그려본다면 여기서 0.2초가 지난 얘가 바로 1.0초가 될 건데, 1.0초가 되면은 0.2초가 더 지나서 여기 위치로 온다면 얘는 1m, 2m, 3m, 4m, 5m 1초일 때가 여기가 5m죠. 5m 표를 보면은 그죠? 1, 2, 3, 4 여기까지가 5m입니다. 5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벽면으로부터는 똑같이 여기가 1.2m겠죠. 1.2m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지금 Y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뭐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찾으셔도 되는데 눈치가 조금 있으시면 지금 중력 아래로 작용하는 그 각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얘는 1초 만에 표를 보시면은 0.8 그죠? 0.8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0.4 올라갔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최고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차이가 0.4고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가 0.8이죠. 맞나? 다시 처음에 여기가 1.2 그 다음이 0.2초가 지나니까는 여기가 2m니까 0.8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 그 다음이 똑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 맞죠? 그 다음이 1.2m니까 0.8 맞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차이가 0.4 여기 차이가 0.8 그러면 여기는 1.2 눈치가 대충 오죠? 물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학생은 등가속도 운동공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풀어볼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빨리 푸는 게 일단 초점이니까 30분 안에 20문제 풀려면
여기 떨어지는데도 몇 초 걸린다는 소리입니까? 그쵸? 0.2초란 소리죠? 그러니까 공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처박힐 텐데, 여기 왔을 때 시간도 0.2초가 지난 1.2초가 된다는 소리죠. 일단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 도달거리는 5m가 아니고, 눈치가 있으면 이미 여기 처음 위치하고 똑같은 여기 위치가 왔을 때 5m는 지나갔죠? 결국에는 여기 요 거리가 더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걸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수평 도달거리는 5m가 아니고, 그건 이따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에 최고로 처음 점에서 던진 속도 V가 니은 5m/s이냐. 자, 수식으로 찾으면 지금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있죠. 얘는 X축으로도 날아가고 Y축으로도 올라가죠. 포물선 운동에서 배웠죠. 근데 얘는 표를 보시면은 1초 동안에, 그죠? 1초 동안에 X축으로는 5m 날아갔죠. 즉 얘는 여기다가 표시하면 X축의 속도를 Vx라고 한다면 얘는 5m/s죠. 그리고 이제 눈치껏 풉니다. X축의 속도가 이미 5m/s입니다. 1초 동안에 5m 날아갔으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 Y축의 속도는 분명히 있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VY라는 게 있겠죠. 두 개가 합쳐지면 대각선이 나올 거고, 결국엔 얘는 대각선으로 날아가는데, 이 대각선은 당연히 X축의 속도인 5m/s보다는 커야 되죠. 무조건 커야 되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렸죠. 기억만 맞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요 그림 보고 요 파란색, 얘가 지금 Y축의 속도 VY가 얼마인지 찾아서 진짜로 대각선으로 날아간 속도가 얼마인지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초기 속도가 일단은 요걸로 찾으면 되죠? 잠시 잠깐 착각했어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40분인데 잠이 안 와서 씻고 있거든. 자, 지금 이 포물선 운동의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가 1.2m인데 얘는 요 속도로 던져지죠. VY라는 속도로 던져지는데 최고점까지 갔을 때 포물선 운동의 Y축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었죠. 최고점에 가면은 무조건 Y축의 속도가 0이죠. 자, 그래서 최고점에 갔을 때 Y축의 속도가 0이니까 요식 있죠. V1Y 등가속도 운동공식에서 연직 상반의 운동공식 기억나죠? V1Y는 V0Y-GT였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으면은, 자, 얘는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V0Y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Y축이 소기 속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는, 자, 문제에서 보면은 10m/s 제곱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10. 그 다음에 시간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기억에서 우리가 풀었죠. 0.5초. 즉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V0Y는 넘어가면은 5m/s. 파란색이 5m/s, 빨간색이 5m/s. 1대1대 루트 2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공의 속도는 5루트2라는 소리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는 5m보다 크고 기억이 맞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연력학 문제가 나왔는데, 자, 8번을 보시면 연력학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연력학 문제가 분명히 전형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한 개지만 16번 같은 문제가 실제로는 잘 나오고, 그렇다고 요 8번 같은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보통 수능이 한 5번이 나오면, 5번 좀 많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오면 그 중에 한 번 나올 정도로 확률이 그렇게 큰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안 나온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피스톤 유형의 문제가 나오긴 하니까. 자, 8번을 보시면 그림 가는 절대운도 T인 이상 기체가 들어있는 T에다 일단 동그라미 해주시고, 실린더의 피스톤이 정지, 힘의 평행 조건을 제시해놨습니다. 쓸모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죠. 정지 있는 모습을, 나는 가해 실린더를 개체보다 온도가 낮은 물체에 올려놓았을 때, 자, 나는 가해 실린더를 기체보다 온도가 낮은 물체에 올려놓았을 때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각각 V, 3분의 V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중요한 게 보이십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떠한 피스톤이 있고, 자, 왼쪽 가그림이죠? 온도가 T, 부피가 V였는데, 자, 거기 위에다가 지금 근데 네 번째 줄 보시면 나는 가해 실린더를 기체보다 온도가 낮은 물체에 올려놓았을 때,
이 열을 뺏기라고 하는 것 같죠? 지금 가그림과 나그림의 차이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걸 갖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나그림을 보시면 밑에 물체가 하나 올려져 있죠? 그 위에 올려놓고, 지금 왼쪽에 가그림은 대기압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 물체의 압력도 누르고 있죠? 근데 피스톤이 정지해 있답니다. 가그림에서. 그 말은 뭐냐면, 기체가 밀어올리는 압력을 P라고 한다면, 그 압력은 추의 압력 더하기 대기압이죠. 맞습니까? 우리 예전에 연력학 파트에서 풀었던 거,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풀었던 강의를 보신 학생은 금방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 겁니다. 근데 이제 나그림을 보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굉장히 차가운 물체 위에 올려놓으니까 반열도 안 시켰는데 차가운 물체 위에 올려놓으니까 기체가 열을 계속 뺏기겠죠, 물체한테. 열을 계속 밑으로 뺏기니까 이제 피스톤이 쭉 내려온 것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가그림에서 나그림을 넘어갈 때 가장 큰 핵심이 나옵니다. 추의 무게를 바꾼 적이 없고 대기압도 바뀐 적이 없죠. 즉 가그림이나 나그림이나 위에서 누르는 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추의 압력, 나그림도 대기압 더하기 추의 압력이죠. 맞죠? 즉 이 문제는 정압과정을 여기에 심어놓은 거죠. 압력이 변화한 적이 없죠. 즉 기체는 가의 실린더에서 압력이 P였는데 밑에 저온의 물체를 깔아놓으니까 압력은 그대로면서 온도가 나가서 부피가 줄어든 거죠. 즉 샤를의 법칙이라는 소리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는 반비례한다. 즉 부피가 3분의 1배로 줄은 거 보면 온도도 3분의 1배로 내려갔다는 소리겠죠. 압력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자, 3절전인데 뭐 이 정도 해석하면 쉬운 것 같죠. 보기의 기호를 보시면 나에서 기체 온도는 3분의 T다. 맞죠? 부피가 3배 작아졌으니까 온도도 3배 작아져야 되죠. 정압과정, 샤를의 법칙. 자, 그 다음에 니네 기체 문제의 평균 운동 에너지. 자, 오랜만에 나온 김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선생님이 찍었던, 여러분이 보셨던 연력학, 수능 기출문제 강의를 보셨으면 이런 8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죠? 자, 평균 운동 에너지 식이 생각 안 할지 모르시니까 잠깐 쓰겠습니다. 자, 2K 바.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의 제곱으로 기출 문제 한 개씩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온도만의 함수 2분의 3 KT였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데 기체 문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죠? 가 그림은 T고 나 그림은 3분의 T니까. 기호 풀었으면 니은도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니은 맞죠? 자, 그럼 디귿의 기체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디귿. 내부 에너지 U는 뭐였습니까? 식이 2분의 3 nRT였죠. 델타 U는 델타 T고 그 상태만을 물어볼 때는 그냥 2분의 3 nRT였죠. 자, 그러면 가그림에서 나그림 넘어갈 때 상수 안 바뀌고 몰수 안 바뀌고 기체 상수 안 바뀌니까는 온도가 가그림에서 나그림으로 갈 때 내려갔으니까는 내부 에너지도 내려갔겠죠. 그러면은 디귿은 틀렸네. 기억 미음이 맞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9번 전기장 문제인데 9번은 전형적인 수능 문제 유형이고 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그 카페에 전기 파트를 묶어놓은 수능 기출문제 파일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머지않아서 그 문제풀이 강의도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진도가 다 안 나가서 못 찍긴 했는데, 자, 9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전기장 영역에 x = 0에 가만히 놓인 양전하가 직선운동을 하여 x = d를 지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양전하, 밑줄 그어놓으셔야 됩니다. 음전하냐 양전하에 따라서 전기장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달라지죠. 자, 그림 나는 전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를 전하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나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치가 계속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기력은 일정하죠. 전기력이 일정합니다. 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가그림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이죠? 자, 여기다가 풀겠습니다. 지금 가그림은 여러분 이런 문제 9번 같은 문제 풀 때는 평행판 측정기를 그려놓고 푸시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푸는 게 뭐 정석은 아니지만 문제를 맞는 거에 있어서. 자, 양전하라고 문제에서 제시했는데 얘가 지금 양전하가 직선운동하여 오른쪽에 x = d인 지점 이렇게 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럼 양전하가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왼쪽이 평행판 측정기의 플러스, 전위가 높은 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평행판 측정기의 마이너스, 전위가 낮은 곳입니다.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고 전기장의 방향 그대로 전기력이 형성되니까 얘는 음전하였으면 왼쪽으로 갔겠지만 문제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 보면 전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기력과 전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소리죠. 맞죠? 자, 그럼 보기의 기호를 보시면 전기장의 세기는 x = 0에서와 x = d에서가 같다. 같다? 자, 다시 전기장의 세기는 x = 0에서 x = d에서 같다. 자, 전기장. 자, 지금
요런 식 기억나죠? 입에 착착 감길 때까지 외우려고 했던 거. 지금 나그림을 보시면은 전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해놨고, 보기의 기억은 전기장을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칠판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죠? 애지간하면 안 지우고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저 밑에다가 좀 더 식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자, 여기 위에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전기장 E, 전기력 F, 어떠한 전하량 Q. 전하량 Q인 입자가 전기장 E에서 받는 전기력 F는 식이, 그쵸? F 이퀄 Q이죠? 자, 저 그림에 해당되는 9번입니다. 자, 기억. F 이퀄 Q인데, 자, 이 식을 변형하면 전기장 E는 Q분의 F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나그래프를 보니까 전기장은 일정하고 전하량은 운동하면서 바뀐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일정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왼쪽이 얘가 만약 공간상에서 얘가 운동하는 거면은 좀 더 복잡해진 문제가 됩니다. 사방으로 막 뻗어나가는 전기장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큰 양전하가 있어서 지금 내가 평행판 측정기 그려놨지만 여기 큰 양전하가 있는 그림이었다면은 얘가 밀려나가겠죠. 똑같이 이 그림이 될 겁니다. 근데 나는 평행판 측정기를 금방 그렸죠. 왜 금방 그렸냐면은 나그래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그려볼까? 헷갈리는 학생들, 여기에 양전하가 있고 여기에 지금 문제 제시한 어떠한 Q라는 전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D만큼 밀려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었다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 중심장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는 전기력은 점점 작아져야 되죠. 그렇죠? R제곱으로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쿨롬 법칙, 쿨롬력. 근데 얘는 전기력이 나그래프에서 일정합니다. 전기력이 일정한 건 그렇죠. 평행판 측정기 내부에서는 전기력이 일정하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기억은 일단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전위는 x 이퀄 0이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높으니까 니은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의 x 이퀄 0에서부터 x 이퀄 d까지 전기력이 전에 한 1 식 기억납니까? 1 W는 Q V죠. 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런 식이 있었죠. V는 평행판 측정기 할 때 V는 2D였죠. 지금 요걸로는 풀 수가 없잖아. 풀 수가 있긴 있는데 좀 더 막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내야 되는데, 자, W는 QV, V는 ED. 다 평행판 측정기에서 배웠던 식이죠? 입에 내가 감길 때까지 외우라고 했던 거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집어넣으면은 Q, E, D가 됩니다. 그런데 전하량 Q는 절대 바뀔 리가 없고 전기장 E도 일정하죠. 기억에서 풀었죠? 그 다음에 D만큼 했으니까는, 자, 디귿. 근데 물어본 건 디귿을 끝부분으로 보면 D까지 전기력이 전하의 한 일은 F0D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지금 요걸로 푸는 거 아니었는데 어쨌든 좋은 개념이라서 쓰긴 썼는데 요걸로 푸는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F0D로 나온 거 보니까. 자, W는 QV, 그 다음에 QED로 쓸 수도 있는데 요 식을 다시 요렇게도 바꿔야 되죠. 자, 여기 위에 있네. F 이퀄 QE니까 여기는 QE는 F로 바꾸면은 요렇게 쓸 수 있죠. FT. 됐죠? 여기가 F 이퀄 QE가 얘니까. 근데 문제는 나그래프를 보시면은 F0라고 선자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0 붙이면은 디귿이 맞는 내용이죠. 근데 내가 뭐 여기까지 쓸 때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맞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이 이동거리의 함수로 제시되면은 적분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힘이 일정하고 이동거리에 대해서 힘이 일정하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막바로 1이 돼버리죠. 우리가 역학에서 배웠듯이. 그러니까 얘는 힘이 F0로 일정하고 거리는 D만큼 일정했으니까 그냥 F0D가 1이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로도 풀었어요. W는 QV이고 V는 ED. 근데 QE는 F니까는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얘로 제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힘이 일정하고 거리가 D만큼 이동했을 때 1은 그냥 힘 곱하기 이동거리 F0D로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배점이 2점짜리인 거 보니까는 얘로 낸 것 같지 않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기억력이 다 맞는 5번 정도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11번부터는 요 캠코더의 그 시간 때문에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찍겠습니다. 자, 10번에 그림같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전류하는 정사각형 노선이 YZ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Z방향이다. 전류에 의한 자기 모멘트.
얘 방향 어디냐? 이 문제는 조금 새로 들어온 내용이죠. 원래 자기 모멘트 뮤는 그 고등학교 과정에 없었습니다. 근데 개정되면서 이제 일반 물리학에 있던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학에 있던 내용이 고3으로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자기 모멘트의 방향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른손 법칙이었죠. 그죠?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기 모멘트는 자 엄지의 방향이 자기 모멘트인데 감아지는 네 손가락이 무슨 방향이었습니까? 그렇죠. 전류 방향이었죠. 어떠한 도선이 있는데 자 원형 도선이 있습니다. 원형 도선. 원형 도선의 전류가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 원형 도선을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 엄지가 여러분 쪽으로 가리키죠. 이쪽이 바로 자기 모멘트의 방향이었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제시된 전류 방향 그대로 여러분이 오른손을 드시고 감아줘 보세요. 그러면은 딱 이거죠. 감아지면은 사각형의 여기다가 대충 그려본다면 지금 문제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고 있죠. 이게 전류의 방향이니까 감아지면은 자기 모멘트의 방향은 굉장히 쉽게 그냥 이쪽 방향으로 자기 모멘트가 나온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자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게 쉽죠. 자 지금 요거 반 정도 20문제의 반 정도를 풀었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죠. 잠깐 한번 되돌아보면은 앞장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이 틀리시면 안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광학 파트라서 여러분이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이건 실제로 광학 파트에서 굉장히 쉽게 출제된 겁니다. 그리고 뒷장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틀릴만 한 거는 실제로 7번 정도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고 약간 난해할 수는 있지 나머지 9문제는 그냥 맞추셔야 되는 난이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는 4번 같은 문제와 2번 같은 문제는 크게 나올 확률이 별로 없고 나머지 문제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10번 같은 문제는 분명히 자기 모멘트에 대한 내용은 나올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세교육 과정에서. 근데 지금 풀었던 이 엄지손의 방향만 찾는 이런 쉬운 문제 유형으로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Wake up. Get up. Shut up. 열고.